안녕하십니까. 아유, 더운데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무역영어 1차 과목 강의를 또 하고 있는 김용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회를 진행을 한 1시간 정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뭐 이벤트 관련해서 이제 경품 추첨도 하고 할 거니까 또 끝까지 계셨으면 좋겠고, 요거가 끝나고 나서 3시부터는 또 2차 설명회가 또 연달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 2차 설명회도 들을 의향이 있으시면 계속 남아 있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밑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 보면 이따가 이제 경품 추첨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내 강의실 들어가셔서 내가 참여한 이벤트 보시면 거기 접수 번호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이따가 뽑기를 할 거니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관세사가 어떤 자격증인지,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는 분들, 합격자들이 이제 뭐 성별은 어떻고 나이는 어떻고 뭐 등등등 궁금한 게 있으실 텐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공부하는 요령,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연구원에 계시는 이제 강사님들, 관세사님들 소개를 해드리고, 과목별 공략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 그 담당 관세사님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설명을 다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내년 시험 대비 커리큘럼까지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세사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난 진짜 관세사 이제 처음이다. 예, 한 분, 두 분. 왜 쑥스러워요? 왜 손을,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앞에 모자 쓰신 분은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정치, 경제? 아, 복수 전공? 둘 다 재미없는 걸 선택하셨네요. 그럼 관세사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예. 아, 경제 세부, 그래서 이걸 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사실 경제학과였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관세사를 시작하게 된지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요. 저는 참고로, 16기 관세사고, 16기 관세사는 저기 99년도에 합격을 한 거예요. 99년생 있어요? 반가워요. 잘 알아주었네. 예, 여러분들 태어날 때 관세가 됐네요, 저도. 예, 그래서 그때는 한 20명, 30명밖에 안 뽑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무슨 깡으로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아무튼, 뭐 전공도 좀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그 무역학과 출신들의 합격자들이 전체 한 30%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통계라는 게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70%는 비전공자다. 그러면 뭐 비전공자도 크게 어려울 건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학교에 가면 얼마나 전공이 많아요. 근데 단독 학과가 30%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되게 또 어떻게 보면 높은 거죠. 하여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비전공자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 연구하는 소개는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관세사 자격 과정하고, 그 다음에 관세무역 자격증, 그 다음에 뭐 기업 실무자 과정,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관세와 무역과 관련된 아주 종합적인 교육기관으로 지금 발전을 시킬 목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로 이제 메인은 관세사 과정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통계가 딱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 대비,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 등록하는 학생 수, 이런 걸 보면은 저희가 거의 한 7, 80% 시장 점유율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이제 합격자가 배출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관세사 현재 90명 뽑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는 뭐 추가 합격자도 나오고 해가지고 시험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뭐 꽤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9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명 중에 저희 학원에서 수강했던 분들이 이제 78명이고, 밑에는 이제 2차 모의고사 출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사는 조금 특이한 게 2차 모의고사가 6개월 동안 진행이 돼요. 되게 길거든요. 그 6개월 동안 이제 어떤 학원을 선택한다라는 게 이제 정착하는 학원이거든요, 말 그대로. 예,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출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왜 또 중요한 게 있냐면, 실제로 90명을 뽑는다라는 건 상대평가예요? 아니면 절대평가예요? 90명만 딱 뽑아요. 이건 상대평가라는 거죠. 그죠? 위에서 90명 딱 자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준비할 때도 내 등수가 몇 등인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한 10명, 30명 있는 학원 다니는 거와 한 5, 600명 있는 학원 다니는 거와 차이가 확실히 나겠죠.
내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모집단이 큰 학원이니까 그게 이제 저희 학원의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 이 정도 인원이 계속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86 했고 이렇게 보시면은 91명 돼 있죠. 예, 그래서 국가시험은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소수점 2자리까지 동점이면 같이 합격을 다 시켜줘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동점자 2명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채점을 조금 후하게 해주셔가지고 관세사 시험 규정이 그래요. 평균 60이 넘어가면 꽈락 없이 다 합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채점을 할 때 기술적으로 좀 짜게 점수를 매긴다든가 해가지고 90명을 좀 조절을 해요. 하는데 요때는 좀 이제 조절에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동점자가 이만큼 나온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 2020년에는 좀 합격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좀 시험을 응시했던 분들은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뒷배경에 아무것도 없죠. 아이고. (2019년도에는) 지금 뒷배경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큰 연회장 빌려가지고 멋들어지게 이제 축하회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체 사진 이렇게 찍는데 2019년까지는 이제 코로나 전이었고, 이제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못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37기 관세자들은 약간 저주받은 기수예요. 인원은 많이 나왔는데 이런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고, 작년에 딱 거리두기 풀렸을 때 또 38개인데 이거 잠깐 잘못됐네요. 그래서 작년 합격자들은 이렇게 다시 축하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합격을 하시면은 이런 축하연에 참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 학원 뭐 수상 실적이고, 자, 관세사 자격시험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관세사는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예. 그 관세사 처음 보신다는 분, 줄무늬 티 입으신 분, 관세사가 뭐라고 알고 계세요? 여기 있는 거 읽기 없기. 저대로? 예. 그, 관세라고 하는 게, 관세라는 세금이 붙어 있으니까, 세무사랑 비슷하게 관세를 계산해주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나 관세사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FTA 뭐 이렇게 자유무역 되면은 관세도 없어지고 세금도 없어지는데 관세사 왜 해? 라고 아마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예 친구들한테 비밀? 뭐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뭐 부모님한테도 돈은 받아야 되니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이 야, 관세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관세사 그거 망하는 직업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잖아, 말 못하면. 예, 답이 없군요. 자, 여기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관세사 법이 있어요, 여러분. 관세사법, 관세법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8대 전문 자격 뭐 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자, 그런 8대 전문직들은 특징이 뭐냐? 그 해당 그 법이 있어요. 회계사도 회계사법이 있고, 변호사도 변호사법이 있고, 관세사도 관세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로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를 딱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걸 법이 딱 마련을 해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뭔가 좀 울타리 밖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다들 열심히 하시는 건데, 물론 고유의 업무가 있으니까 되게 좋겠죠. 그래서 관세사법에 보면 관세사만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돼 있죠. 국가가 시험을 거쳐 부여하는 자격을 관세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역과 통관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관세사는 세금을 계산해 주는 것도 뭐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일반적인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관세는 우리 다 알잖아요. 수입물품 가격 곱하기 세율. 그럼 뭐 초등학생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관세사의 본연의 업무는 관세를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뭐다? 통관이에요. 통관을 대행해 주는 게 관세사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FTA가 체결이 되고 세금이 없어져도 통관도 없어질까요? 우리가 한미 FTA가 됐어요.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뭐든지 막 들어와도 돼? 막 들어와도 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통관이 없어지지 않는 한 관세사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관세사는 통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해주는, 예, 컨설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친구들이 혹시 따지면 딱 반박을 하세요. 바보같이 지고 오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자, 그렇고, 나머지는 넘어가고, 관세사는 매년 1차 시험이 3월에, 예, 3월에 이제 시행이 되고요. 원서 접수는 아마 1월달, 2월달쯤 그때 이제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 2차 시험은 6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한 10월쯤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시험 다 끝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다다음 달 되면은 이제 올해 합격자가 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세사 합격하면 뭐 하나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뭐 회계사도 회계사 합격하면 회계법인 다 들어가죠. 변호사가 돼도 법무법인 많이 들어가듯이 관세사가 합격이 되면 관세사 역시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의 취업을 거의 한 97% 정도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만 하시면 뭐 일단 관세법인에 취업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또 관세사의 수요가 있느냐? 여기 보면 이제 요건 관세법상 용어예요. 통관취급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조그맣게 써 있죠. 종합물류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DHL, FedEx 같은 특성도 포함이 되고, 뭐 CJGLS, 그 다음에 현대차만 주로 운송하는 기업 다 알죠?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 다 들어봤죠? 예,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업체들인데, 여기서도 이제 관세사를 뽑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경력직을 원해요. 그래서 신규 관세사들이 이런 데 들어가긴 좀 쉽지 않고, 일단은 여기 가서 관세법인 가서 일을 좀 배우고, 거기서 이제 저 친구 일 잘하는데, 그러면 기업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취업할 수가 있고. 근데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최선이냐? 글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일단 아무래도 대기업이랑 이런 사기업에 들어가면 정년이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다시 우리도 나이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다 20대, 30대겠지만, 예, 평생 우리가 20, 30대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또 나와야 되거든요. 결국은 와야 돼요, 일로. 자, 그 다음에, 관세사 합격하고 이제 관세직 공무원으로 가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이 5점이나 있거든요. 근데 요즘 뉴스 보면은 계속 공무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인원도 감축한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죠? 그 공무원 그 급여도 이제 좀 줄인다고 하던데, 공무원들 이제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은 이제 인기가 많이 좀 시들해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법인에서 KPMG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별도의 관세법인을 만들어서 신규 관세사를 뽑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법무법인, 뭐 심사나 쟁송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법무법인에서 관세사를 뽑지만, 저기는 이제 아까 여기처럼 그 신규 관세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경력 관세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합격만 하면 백수는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예. 그리고 뭐 나이가 뭐 30대인데 다 필요 없고 30대도 괜찮습니다. 40대만 아니면 40대도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긴 하는데, 물론 이제 모두가 다 일하고 싶어 하는 유명한 법인에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일할 때는 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관세사의 전망을 저한테 자주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제가 사실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객관적인 건데, 그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산하연구기관이에요. 국제기관인데, 거기서 2년마다 한 번씩 그 어떤 직종에 따른 전망을 쭉 내놓는데, 관세사에 대한 전망은 뭐 다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FTA 많이 체결했고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고, 자, 우리는 관세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무역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나라 아닌가? 여러분도 요즘 다 그런 거 배워요?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으로 돼 있고 자원도 없고, 그죠? 가진 건 사람 몸뚱이밖에 없어갖고, 여러분도 그렇게 배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먹고 살 수 있다. 맨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역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역량이 줄어든다는 건 우리나라 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교역량이 늘어난다는 건 관세사의 일감도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세사 고용이 증대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긍정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서 좀 넘어가고, 부정적 측면을 보면 요거는 이제 고용정보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인터넷 환경 발달에 따른 개인 통관 및 해외 직구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직구 해보셨어요? 직구 안 해봤어? 왜 안 해봤어요? 되게 싸, 바보들아.
멍충이. 되게 싼데 왠지 무서운가? 예. 그, 개인 직구는 200불까지는 예, 세금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거기 현지에서 우리나라 직배송 해주는 그 사이트라면 그냥 영어로 대충, 그리고 네이버에 영어 주소 검색하면 우리 동네 주소 다 나오거든. 그대로 그냥 와. 그리고 200불이 넘어가면 이제 관세사한테 카톡이 와요. 카톡 딱 보면은 귀하의 물품이 지금 이제 들어왔고 수입 통관해야 되니까 관세는 얼마니까 얼마 내세요. 근데 그래 봐야 몇만 원이긴 하죠. 아무튼 이런 걸 하는데 지금 개인 직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관세사 일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소비재를 많이 접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입 그러면 우리는 소비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상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무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다 소비재인가? 삼성에서 소비재 수입할까? 아니죠. 우리나라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들어요. 그럼 핸드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수입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드는 장비도 수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부품, 원료, 재료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세사들은 기업을 상대로 예,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직구하고는 크게 뭐 업계에 영향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작년 합격자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합격자들 평균 연령이 28.35세, 28살 정도가 됐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여기 보시면 합격 비율이 남녀 비율이 뭐 44대 56, 보통 5대 5에서 6대 4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남자들이 조금 더 많은데 그래도 이제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군대 갔다 오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니까 한 24, 5, 6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3, 4년 걸리면 요 정도 나이가 되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직장 다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요. 30대도 꽤 많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 나오네요. 자, 그래서 20대가 거의 대부분 65%, 그 다음에 30대가 34%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0대 있어요? 30대 다 30대 화이팅! 할 수 있어요. 40대 는 없나? 예, 40대에도 최근에 붙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90명 중에 유예로 합격하는 분들이 66%, 동차가 34%. 이 유예하고 동차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같은 해 1차와 2차를 다 붙으면 동차, 1차를 오래 붙고 다음 해에 2차만 해서 붙었다. 그게 유예예요. 아무래도 뭐가 더 유리해요? 2차만 준비하는 유예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율이 높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험생들의 이제 수험 기간인데, 일단 보시면 평균 수험 기간이 여기 나와요. 38개월이에요. 그래서 3년이 조금 넘죠. 근데 요건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평균이고, 여기 보시면 24개월 미만 24개월, 24개월 미만이 22명, 그다음 36개월 미만이 19명,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한 4년 차 정도부터는 우리가 장수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8개월 4년, 그 다음에 48개월 이상도 25명씩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장수생들이 있다 보니까 수험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최소 공부 기간이 10개월 공부해서 붙은 분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굴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만나서 그 학원 홈페이지 조회를 해봤어요. 회원가입한 날짜, 그 다음에 1차 회계원리 이제 수강하기 시작한 날짜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10개월. 천재인가 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최대 96개월. 이분은 관세사 시험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 사이에 과목 개정도 많았고 막 그랬는데, 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평균이 이렇게 38개월 늘어나는 건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나는 36개월, 그러니까 3년 안에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볼 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차피 장수생이 기본이래, 장수가 기본이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22명, 2년 안에 딱 끝낸 이 친구들은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밑을 보지 마시고 여기 한 3년 차까지 무조건 합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동차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대부분 장수생이 좀 많죠. 예. 자, 그래서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내년에 일단 1차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동차는 조금 힘들죠. 힘드니까 동차 욕심은 좀 버리시고 내년 1차, 그럼 내후년에 2차,
거기서 합격하면 오케이. 근데 혹시 떨어진다. 그러면 내후년에 동차. 거기까지 해보고 떨어지면은 접는 걸로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 그만 힘들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처음 이제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2차 준비를 완전은 아니지. 2차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기준 하에 2차 시험을 2번 봤다. 근데 둘 다 떨어졌다. 그러면 접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2차 유예로 볼 때는 나는 정말 잘 썼는데 채점하는 교수님이랑 뭔가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 쳐.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 3년차 동차로 다시 2차 시험을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 왔던 교수님 말고 다른 교수님이 들어와요. 왜냐면 같은 과목을 2년 연속 채점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규정이. 그럼 다른 교수님한테도 내가 평가를 받아보죠. 근데 그분한테도 까였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가면 원래 처음 만났던 교수님이 다시 올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수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무조건 3년 안에 붙는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 요거는 이제 2차 점수인데 채점하시는 해당 연도 교수님들의 그거에 따라서 이 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분도 있고 짜게 주시는 분도 막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관세법이 점수가 평균이 제일 높죠. 80점. 근데 원래는 제일 낮아요. 제일 낮은 게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은 60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합격자들의 전체 2차 평균이 60점이고 밑에 보면 커트라인이 54점이에요. 그럼 2차 점수가 55점만 평균이 나오면 합격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점수가 여러분이 생각보다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좀 낮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관세사 일을 해봤던 것도 아니고 그죠? 정치, 경제 관세가 뭐야? 이러면서 지금 왔는데 그죠? 학원 한 2년 듣고 뭐 책 대충 보고 하면은 관세법에 내가 전문가가 될까요? 다 알아?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애초에 100점이라는 건 불가능하거든. 근데 대부분의 고시 공부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항상 100점, A뿔 막 이런 걸 목표로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런 고시 공부는 그 수준에 다다르려면 한 20년은 공부해야 될걸? 박사도 따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나중에 이제 2차 공부하면서 절실히 느끼시겠지만 공부를 해도 다 까먹고 공부를 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원래 다 그래. 다 그래. 여러분들 바보예요? 아니죠? 왜 끄떡거려? 누가 옆에서 빠가냐?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우린 정상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공부했는데 어렵다. 그럼 나만 어려울까? 다 어려울까? 다 어려워. 다 어려워. 그러니까 그걸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슬럼프에 빠지고 공부하다 갑자기 여러분들 말로 현타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평균 60점. 60점이면 거의 DF 그 선상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고시 공부도 어차피 버티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씩 변하긴 해요. 매년 학교별 합격자 현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등이 이제 경희대하고 외대 6명씩 배출했고 경희대 외대 있어요? 경희대 외대 있는데 손 못 드나? 자, 그 다음에 2등이 숭실대, 인하대 5명씩 나왔고 그 다음에 건대, 고대, 동국대, 중앙대가 4명, 뭐 연세대, 이화여대가 3명 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대 친구들이 아직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 틈에 빨리 우리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학교는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대학교가 이렇게 좋진 않은데 뭐 이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좀 그런 거 있지 않나? 뭐죠? 서연고, 서고연이라고 해야 돼. 서연고라고 해야 돼. 큰일 나나 이거 바꾸면? 그다음 뭐죠? 서성한? 그다음 뭐야? 중경외시 뭐 이런 건가? 자, 그럼 내가 중경외시 중에 하나야. 근데 예를 들어 서성한이 있어. 성대. 서울대는 인정. 쌉 인정.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중경외시 중에 하나인데 성대 인정해?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성대 나도 조금씩 그 있지 않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때 하면 돼. 예. 우리 마음속에 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한번 불살라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뭐가 듣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합격자들을 보니까 100% 인강만 들은 친구들이 83명, 그 다음에 현장 강의도 같이 들었다. 뭐 100%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은 친구들이 63명. 그럼 보면 온라인 들은 친구들이 합격률이 더 좋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비중을 따지면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0년 합격자 대상이니까 2019년도 이제 강의 온라인 판매 주문건인데 되게 많이 팔렸네. 아무튼 자, 요거를 이제 사람으로 본다면 요걸로 이제 비율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되게 커요. 이 중에서 83명이에요. 그러면은 2.7%의 합격률은. 근데 오프라인은 사람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565건, 그 중에 63명. 이거는 합격률이 몇 프로예요? 11%예요. 그러면 확실히 이쪽 오프라인 쪽이 거의 5배 가까이 높죠, 합격률이. 그만큼 이제 오프라인 나오는 친구들이 집중력도 좋고 뭔가 마음가짐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뭐 너무 멀거나 그러면 힘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닐 여건이 되면 이제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을 같이 오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2차는 상대평가죠. 그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애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 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적을 주변에 두고 있어야 돼요. 오프라인 와서 제 새끼들 얼마나 열심히 하지? 저건 뭐지? 진짜 이상한 거 보는데?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갈 수가 있는 건데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스스로 만족하잖아. 아, 오늘 잘했다. 자, 간식 좀 먹어볼까? 이러고. 여러분 딱 그러지 않나? 그죠? 그 공부하려고 엄마가 부르지. 누구야? 뭐 이거 먹어? 막. 안 먹으려고 딱 나갔는데 TV 보니 재밌는 거 하네. 그래서 한 3시간 지나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인강으로 공부를 하는데 합격을 하기까지는 사실 그런 어떤 유혹들을 떨쳐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프라인으로 오는 게 낫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 최근 10년간 그 수업, 그러니까 신청 인원, 그 접수 인원하고 이제 합격자들인데 보시면은 그 2013년도부터 조금씩 늘어나서 2016년, 17년 이때는 3,500, 600명까지 올라가서 되게 이제 많았고 이때는 좀 경쟁률이 높았겠죠. 근데 경쟁률이 이제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 반작용 때문에 조금씩 이제 줄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3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했고 그 다음에 거의 한 5, 600명이 노쇼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온 거는 1,790명밖에 안 왔고 예, 그래서 합격은 올해 1차가 470명이 됐어요. 그래서 합격률은 26%. 그래서 1차 합격률도 여러분 30%가 안 돼요. 그래서 1차가 쉽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2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라는 거지 절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합격 인원이 이쪽에 이제 2차 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90명 뽑게 되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보면은 합격률이 거의 6대1, 5대1, 8대1 정도가 돼서 보통 시험 보면은 1차 경쟁률이 좀 높고 2차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회계사도 그러거든요. 근데 관세사는 좀 반대로 돼가지고 2차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장수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질문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공부할 당시에 뭐 20명, 30명밖에 안 뽑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미친 거 아니야? 왜 그거 왜 해? 20명밖에 안 뽑는 걸 왜 해? 그랬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하고 싶더라고요, 왠지. 여러분도 그래요? 관세사 왜 해요? 질문이. 대답을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세사를 선택하게 된 옆에 분은 친구예요? 누가 꼬셨어요? 아, 저 친구가 꼬셨어요? 하려면 혼자 하지 왜 친구까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95년 군번인데 미안해요. 옛날 얘기해서 95년 군대 가기 이전에는 맨날 술 먹고 맨날 놀고 막 시위하고 학생 시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취업이 다 됐었어요. 그리고 맨날 뭐 학생 운동하고 맨날 F 맞고 막 이랬던 형들이 졸업하고 할 거 없는데 뭐 하지? 공무원이나 할까? 이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딱 갔다 오니까 이제 IMF가 터졌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과 같이 취업이 안 되고, 예, 되게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쭉 그냥 살면서 보아온 게 이런 현상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전과 후를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상이 군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도 중도의 자리가 널널했거든.
3.5만 받아도 그 장학금이 나왔어. 4.0 가까이 가잖아. 미친놈이라. 미친 거야. 왜 저렇게 공부하냐고. 미친놈이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갔다 오니까 이제 그 일반 평상시에도 도서관에 자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취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힘들어지니까 이제 다 자연스럽게 어디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어요. 예, 전문직 또는 공무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되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뭔가 가슴속에 이렇게 뭔가 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열망이라든가 뭔가 성공하고 싶은, 하고 싶은 게 많은. 사실 이런 사람들을 가두기에는 공무원이라는 조직 자체는 약간 좀 너무 고정돼 있겠지. 그래서 이게 찾는 게 이제 전문직인데, 전문직도 되게 많잖아요. 변호사부터. 근데 이제 여건으로 보니까 솔직히 그런 건 있을 거야. 아, 변호사, 변리사는 좀 빡셀 것 같아. 회계사, 힘들 것 같아. 점점점 내려오다 보면 법무사, 왠지 좀 고루해 보이기도 하고, 아, 좀 뭔가 없을까 했는데, 관세사는 뭔가 딱 검색을 해보면 컨테이너 막 나오고 비행기 나오고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잖아요. 뭔가 외국 사람도 많이 만날 것 같고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관세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관세사가 나랑 안 맞아. 그럼 어떡할 거야?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예. 관세사가 90명 합격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이후를 모르잖아요. 그냥 그 후로 그분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동화 마지막처럼 끝날까? 여러분 입장에서 아, 개부러워 이러면서 합격했대 좋겠다 이렇게 끝나버리지만 합격하고 이제 현업에 나온 분들은 90명 중에 많진 않지만 일부는 1년 안에 연락도 안 되고 사라져요. 어디가 있냐면 딴 데 취업해 있대.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관세사에 대한 어떤 적응을 못했을 수도 있고 기대치가 컸을 수도 있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직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전문직이라는 거는 딱 브로커예요. 하는 일이. 고객들의 일을 받아서 내가 관공서에 가서 다 그걸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게 다 전문직이에요. 변호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오래. 아니면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래. 보이스피싱 아니야. 진짜로. 그러면 내가 가서 조사받고 내가 법원에 가서 이 있습니다 하면 할 수 있지만 우영우처럼. 근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대리인으로 누굴 선임하는 거야?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죠. 똑같아요. 관세사도 무역업자가 직접 수출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번거롭고 직원도 따로 둬야 되고 비용적으로도 좀 마이너스니까 관세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전문직은 중간에 낀 샌드위치예요. 나한테 일을 주는 고객이 있고 또 내가 관세사라면 세관에 가서 그 일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 이분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근데 내가 아쉽다고 가서 좀 잘 좀 해주세요. 굽신굽신하면 그분들이 잘 해줄까? 그분들이 왜?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양쪽으로 치이고 양쪽을 계속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골치 아픈 피곤한 직종이에요. 전문직은 다 그래. 여러분들이 드라마로 변호사들 많이 보잖아. 특히 아침 드라마. 그런 드라마는 다 없애야 돼. 쓰레기들 진짜. 젊은 놈의 새끼가 자기 개인 사무실 차려놓고 인테리어 보소. 여러분 변호사 사무실 안 가봤지? 복덕방 같아. 대부분은. 그리고 변호사가 일을 안 해. 이러고 앉아있다가 여자친구한테 전화 오면 어디야? 내가 갈게. 이러고 막 나가. 그러니까 전문직 되면 워라밸이 되게 좋다고 또 착각을 해. 그런 게 야, 돈 많이 주는데 편한 직업이 있어요?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전문직들 되게 힘들어요. 되게 바빠요. 워라밸이 어딨어. 회계사들 감사 시즌 되면 집에도 못 가. 진짜로 와이프들이 속옷 양말 챙겨다 갖다 주는 경우도 많아. 퇴근을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직이 쉽지 않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대만 크면 안 돼요. 다만 그렇게 젊을 때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40, 50 됐을 때 일반 회사에서는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가보세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올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때서야 우리는 뭔가 좀 이제 꿈을 필 수 있는 시기가 그때 오는 거죠. 개업을 하든 뭐 법인을 차리든 등등등. 자, 그래서 1차 교수님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1차, 2차 모두 다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2분씩 계세요. 그래서 1차는 구민희 관세사님, 관세법, 그 다음에 이미진 관세사님, 그다음에 무역영어는 저 김영원 관세사랑 유샘나 관세사 이렇게 둘이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은 여기 유지연 회계사, 그 다음에 김성수 세무사님 맡고 계시고, 또 내국소비세법, 유지연 회계사, 그 다음에 이경신 세무사,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실 때 그 과목별로 이제 선생님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과목은 다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근데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1교시 80분 동안 관세법하고 무역영어를 이제 40문제씩 나오는 거를 이제 8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이제 1분당 한 문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1분당 한 문제가 아니죠. OMR 마킹하고 뭐 빼면은 한 몇십 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바쁘게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쉬는 시간이 중간에 있고, 2교시에는 이제 부가가치, 그러니까 내국소비세법. 내국소비세법은 부가가치세, 개소세, 주세. 개소세 혹시 아세요? 개별소비세. 그러니까 사치품 같은 거에 더 붙는 거. 옛날엔 특별소비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배우느냐?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만 부과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관세도 관세지만 이런 그러니까 술이라면 주세, 비싼 품목이라면 개소세, 뭐 이런 것들이 다 붙고 뭐든지 다 예, 거래 단계별로 부가가치세는 붙어야 되겠죠. 요것도 이제 관세사들이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배우고, 그리고 이제 회계학. 여러분들 다 아시죠? 1차의 가장 고춧가루 과목이 뭐다? 회계학. 과락률이 몇 프로?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1차 떨어지는 분들이 왜 떨어지느냐? 전체 응시인원의 반이 회계학을 40점을 못 넘겨서. 그럼 그분들은 공부를 안 했느냐?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그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1차 공부할 때에는 거의 회계학의 50% 이상 시간을 할애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는 좀 허무해요. 80분 시험 보면은 한 1시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낮에 딱 나오면 좀 허무하긴 해요. 그 전날 잠 안 오겠지, 당연히. 예. 자, 그래서 뭐 관세법 관련 뭐 설명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무역영어는 제가 담당이라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영어를 손 놓은 지 거의 10년이 다 됐는데, 성문 기본 한번 보고 와야 될까? 저도 오랜만에 들어봐요. 여러분도 성문 알아? 성문 영어 혹시 모르나? 예, 아무튼 영어 공부해야 되냐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이 관세사 무역영어는 또 무역영어 검정시험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얘는 여기 나와 있지만 그 국제협약, 국제규칙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즉 시험 범위가 있는 독해 문제예요. 근데 시험 범위가 어떻다? 좀 많아요. 그래서 영어를 좀 못하는 분들은 영어를 내가 실력을 높여서 시험 보기보다는 좀 약간 무식한 방법이지만 외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출제 비중에 따라서 중요한 협약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우는 분들도 봤어요. 영어를 너무 힘드니까, 해석을 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이거는 영어를 하지 못해도 방법은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내국소비세법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주세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1차 과목 중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효자 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세무사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한테 자꾸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내국소비세법은 좋은 게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책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두꺼운데 시험 범위가 많은데, 이 내국소비세법은 책이 좀 얇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좀 적은 게 장점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회계학. 재무회계가 30문제가 나오고 원가회계가 10문제가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계산 문제긴 한데 그 말 문제도 나와요. 뭐 틀린 거, 맞는 거 이렇게 고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마지막인데, 나머지 과목들은 그냥 기본 이론부터 들으시면 되는데 회계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회계 원리를 먼저 듣고 들으셔야 돼요. 기본 들으실 때. 회계 원리는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무료 강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10 몇 강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회계학은 회계 원리 듣고 예, 수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1차 시험 통계인데,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313명이 접수를 했는데, 안 오는 사람들은 뭐야? 거의 500명 가까이가 안 왔어요. 예, 노쇼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응시율이 77%고, 합격이 470명, 그래서 합격률이 26%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1교시에 있고 보시면은, 여기 중간 쉬는 시간 있죠? 9명이 도망갔어요. 1교시 보고 9명이 도망갔어요. 자, 가도 돼요, 여러분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국가시험이고 성인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안 돼, 움직이지 마, 이러진 않고 나갈게요. 그러면 나가면 끝이에요. 나갈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것 때문에 그러죠. 회계학은 과락률이 54%.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영어. 그래서 회계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혹시 회계학과나 경영학과 있어요? 회계나 경영. 그래요? 회계? 경영? 그럼 회계학
좋겠다. 공부했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2차. 2차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과목별로 강사님들이 2분씩인데 1차는 내가 선택하는 거였잖아요. 과목별로.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그냥 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팀. 그래서 F1 팀이에요. 그래서 관세법이 임혜진 관세사님, HS 관세율표가 이제 조천희 관세사님, 관세평가가 김병수 관세사님. 무역 실무는 이제 F1 안에서도 이제 2분이 계세요. 최브라더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죠. 둘 다 최씨라. 실제 선후배예요. 학교 선후배. 그래서 최건수 관세사, 최지성 관세사.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2 교수님은 판창원 교수님 관세법 담당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수교 교수님, 그 다음에 최두원 교수님. 이 둘 중에 한 분 또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세평가의 전용대, 무역실무의 정지환. 관세사인지 유튜버인지 모르겠지만, 예, 저희 학원에 와서도 몇 개 찍어가긴 했는데, 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는 1차와 다르게 거의 하루 종일 죽어납니다. 몇 교시? 4교시예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이제 80분씩 시험을 보고 중간에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은 도시락을 싸가셔도 되고 밖에 나가서 드셔도 되고 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교시 관세평가, 4교시 무역실무. 그래서 이 2차 시험은 5시 한 반 정도 돼야 끝나거든요. 여러분들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계속 쓰는 거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온 신경을 다해서? 진이 빠져요. 저 시험 보고 와서 이틀 동안, 한 2,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져서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거? 아, 번아웃? 예, 해가지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천장만 바라보고 이틀을 지냈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살았냐 죽었냐 해서 밥 먹으면 밥만 먹고 또 와서 누워서 이러고 있고.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2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뭐 논술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논술은 자기 생각을 쓰는 거지만, 주장을 쓰는 거지만, 이건 이제 서술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죠. 일반적인 시험처럼.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50점짜리 한 문제, 약술형 10점짜리 5문제에서 100점이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바뀌었어요. 30점짜리 2문제, 20점짜리 2문제. 그래서 이제 올해 친구들이 마루타 역할을 했는데 뭐 딴 건 없더라. 예, 크게 뭐 점수 몇 점만 바뀌었을 뿐인 거지 시험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건 달라진 게 없더라. 그래서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2차 시험 답안지예요. 답안지. 요게 이제 한 과목에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연습지라고 나오죠. 연습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답안지를 쓸 때 그냥 막 수필처럼 쓰는 게 아니라, 일기처럼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떤 소논문을 쓴다고 생각하면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그 목차 같은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된 상태로 글을 써야지 그냥 막 쓰기 시작하면 글이 산으로 가, 여러분들. 그래서 그 목차 같은 거 해보라고 연습지가 쭉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답안지 22줄 16페이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2줄이고 요런 게 16페이지, 즉 8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요만한 종이 주나? 그럼 앞뒤로 다 꽉꽉 채우나? 60분 동안? 뭐죠? 근데 80분 동안 이거 다 채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네. 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2년을 이것만 공부했잖아요. 우리 모자 쓰신 분 오늘 제가 선택했으니까 계속 물어볼게요. 혹시 취미생활 있어요? 취미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 없어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없어요? 에? 아, 회사 다녀가지고. 그럼 뒤에 있는 줄무늬 목소리 좀 얘기해 한번. 취미도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 잘 없어요? 관심 있는 것도 없어요? TV 보고 이런 거? 그럼 요즘 즐겨보는 TV가 뭐예요? 프로가? 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그거? 자, 우영우에 빠져 있어요, 저분이. 친구랑 얘기하다가, 야, 요즘 드라마 재밌는 거 뭐 있니? 야, 우영우 봤어? 안 봤는데, 야, 우영우 그거 되게 재밌어. 왜 안 봐?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우영우를 친구한테 추천할 때 전화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떠들면서 막 얘기할 수 있잖아. 그잖아. 내가 그거 외운 거예요? 아니잖아. 여러분, 공부가 딴 거 아니에요. 관세법 80분 동안 내가 이걸 언제 다 쓰지? 내가 관세법의 전문가가 돼 있다면 시험 문제가 나왔어.
아, 참, 내가 전문가인데 또 할 말 많은데 또.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줄였을까를 고민하지, 이걸 어떻게 채우지 고민하지 않아요. 왜? 할 말이 너무 많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뭐 운동, 축구, 무슨 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1시간 동안 친구랑 못 떠들어? 술 먹으면서? 그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내가 전문가가 됐냐 안 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채우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 중간 기말 솔직히 말해서 공부 얼마나 하냐? 많이 안 하잖아요. 그 정도 레벨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힘은 들긴 하지만 이거 2권씩 쓰는 변태 같은 애들도 있어요. 막 난 열심히 막 쓰는데 손 들더니 감독관님한테 1권 더 주세요. 그러면 뭐지? 뭐 밥 추가, 공깃밥 추가도 아니고 뭐지 저건? 그런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예, 아까 우리 합격자들 학교 다 봤죠? 다 우리 같은 친구들이에요. 일반적인 보통 친구들이 다 하는 거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과목 설명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2차 과목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저희 학원 관세사 전반적인 이제 커리큘럼이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 강의를 이제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근데 일단 요건 오프라인 기준이에요. 오프라인 기준인데, 일단 관세사는 4월, 5월이 새 학기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시험이 3월에 끝나면 이제 새롭게 2차도 시작을 하고, 1차가 끝났으니까 내년 1차를 위한 강의도 이제 이 4월, 5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항상 새 학기는 4월, 5월이다. 관세사는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오프라인 기준으로 기본 이론이 5월달, 7월달 2번 개강을 합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동영상은 이제 5월달에 촬영한 거를 계속 배포를 하는 거고요. 자, 안타깝게도 9월, 10월달에는 기본 이론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특강이라는 게 이제 요거 일종의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기본 이론 문제풀이가 개강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실강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1월 달을 듣기 위해서 2달을 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김이 빠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공부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강으로라도 일단 기본 이론을 시작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9월, 10월 달에 기본 이론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특강을 이제 뒤로 미루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칸씩 여기 밀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플러스 특강을 들으시면 되고, 문제풀이가 실강이 1월 달에 또 열리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실강이 올라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모의고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있는 이제 OX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특강이기 때문에 강의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공부하면서 같이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 또 인강 들으실 거면 패스클럽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패스클럽으로 들으면 사실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죠. 지금부터 쭉 들으면서 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재무회계를 기본 이론 때 강의를 하고요. 원가회계는 따로 이제 개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강으로 듣더라도 이건 따로 이제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합격반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인터넷에서 1차 3개월이면 쌉 가능 뭐 이런 글을 어디서 봤대. 그래서 1월 달에 와요. 기말고사 다 끝내놓고 1월 달에 와서 3개월이면 된다던데요? 이러면서 와요. 그 인터넷 그런 글 올린 애들 진짜 다 자, 그런 친구들 중에 나는 죽어도 실강 들어야 되겠어요. 이런 답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1월 달에 기본 이론하고 문제풀이, 원래 2달 해서 4달 강의인데 그걸 3개월로 축약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라고, 여러분한테 들으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그때 당시에 사정상 1월 달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해서 오는 친구들 있지. 그런 애들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요 정규 과정을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1차는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1차 끝나고 이제 5월부터는 2차, 사실 2차가 4월 중순부터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 끝나면 3월 달에 내년에 1차 시험 끝나면 여러분들 한 2주 정도만 이제 지구가 내일 멸망할 거다 생각하고 놀아요. 무슨 이해됐지? 내일 지구가 멸망할 거다 생각하고 그냥 놀고 4월 중순부터는 이제 정말 죽음의 행진으로 이제 레이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2차는 과정별로 이렇게 그 과정이 실강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템포를 놓치면 이제 실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올라타가지고 쭉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에 대해서 혹시 뭐 질문 없으시죠? 질문은 이따 따로 받을 테니까 그때 말씀하셔도 되고요.
기본 이론 들으신 분들 중에 이제 플러스 특강을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1차가 옛날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 심화 과정이라는 게 좀 필요해졌고, 그래서 심화를 이제 1차에서는 플러스 특강이라고 하는데, 관세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관세법이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 특강에서 그걸 할 거고요. 무역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이론 때 주로 3대 협약, 메인 협약들만 주로 했는데, 플러스 특강에서는 이제 운송 보험 등 기타 협약들을 좀 해서 좀 안정적인 점수 한 70점 이상은 맞을 수 있게끔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구 소비세법은 이제 계산 문제 요즘 이제 나오고 있고, 지역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시험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서 나왔던 부분을 또 내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계속 과.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한 거고, 회계학은 뭐 1년 내내에도 부족하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플러스 특강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플러스 특강은 일반적인 강의처럼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1번씩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 했던 거 복습하면서 계속 같이 병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시 공부는 이제 막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계획을 딱 짜놓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1차, 그 다음에 내후년에 2차 목표, 합격이 목표다. 그게 이제 최종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목표가 있는데, 단계별 목표는 뭐냐? 아까 커리큘럼 보면 학원 커리큘럼이 2달 단위로 이렇게 딱딱 짜여져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 그 한 달, 2달 동안 내가 뭘 끝내놓자. 그런 것들이 딱딱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뭐 1회독, 2회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 게 다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세부 일정이. 일주일 시간표를 짜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 공부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면 그날 봐야 될 과목, 그 다음에 나가야 될 진도가 다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다 하면 자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는 고시생이잖아. 고시생의 공부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영어로 해주면 as much as possible 아니야? 그걸 질문이라고 해? 눈 떠 있고 그러니까 자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계속 공부만 하는 게 우리의 숙명 아니야? 뭘 더 하려고? 그래서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무조건 최대한 많이 공부해야 돼. 예, 고시생인데 또 워라밸 이런 거 제발 따지지 말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학교 시간표 알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다 짜보세요. 짜고 여러분 일단 우린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루를 3교시로 나누는 친구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 어떤 친구들은 4과목을 다 봐야 된다 해서 4교시로 나눌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나한테 편한 걸로 하면 돼. 어떤 친구는 2과목으로 나눌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날 월요일 날 만약 3교시다. 그럼 아침에는 무슨 과목 강의를 몇 강 듣고 그거 복습하고, 점심에는, 저녁에는 뭐 회계학을 좀 더 공부하고 등등등 그렇게 쭉 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는다면 2달 동안 전체 기본 이론을 다 듣는 게 목표야. 그렇게 시간표를 짜놓고 나면은 그 강좌별로 내가 몇 강씩 들어야 이걸 다 끝낼 수 있는지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그날의 목표가 되는 거야. 그거 끝나면 자, 그냥. 마음대로 놀아도 돼. 근데 대부분 시간이 안 남을 거긴 해요. 아무튼 이 계획을 짜놓고 거기에 맞게끔 계속 내가 움직여야 돼요. 오케이? 내가 뭐 여태까지 해왔던 거, 취미생활, 그런 거 좀 이제 놓고 친구 필요 없고 대학교 때 같이 술 먹었던 친구들 중에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가 잘 없는 것 같아. 한 2-3명? 그때는 야씨 우정 친구 아이가 막 이랬지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잖아요. 찐 친구가 가려진다. 애들한테 얘기할 건 나 공부한다. 건들지 마. 이렇게 공부하는데 야 누구 생일인데 안 나와? 의리 없게 막 이렇게 지랄지랄하는 애들은 버려. 그런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야, 마침 지나가다가 너 공부한 나와. 그래서 삼겹살이나 하나 사주고 가는 친구 있지. 비싼 건 못 사줘도. 그런 친구가 찐 친구야. 왜 놀러 안 나오냐 지랄지랄하는 친구는 나중에 지 시집 갈 때만 전화하고 내가 시집 간다 연락하면 연락 안 받을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잘 여기서 구분이 될 거야. 아무튼 모든 걸 다 놓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관세사가 여러분 되잖아요. 소문 다 날 거 아니야. 아닌 그래도 여러분 인스타 다 올릴 거잖아. 그러면 연락이 다 와. 관세사 됐다며 이러면서 다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 좀 놓고 한 2-3년간 그런 거 속세를 떠난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못한 공부 지금 해보자.